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22페이지 증빙계약법 채권법 222페이지 기본적인 설명은 저희가 듣고 나 있습니다. 또 내가 마인드를 정리하고 들어가야지.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 가서 듣고 오십시오. 지금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책 읽기 시간입니다. 222페이지 그 유튜브에 올라 있는 거 보면은 설명을 하고 책을 빨리 읽어줍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설명은 안 하고 책만 읽는 거죠. 일단 그쪽 강의를 듣고 이 책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판례가 추가된 것도 있고 법 조문이 개정된 것도 있으니까. 222페이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은 계속 존속할 것.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인도와 주민등록, 인도와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취득 요건임과 동시에 효력 유지 존속 요건이기도 하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의 등기는 취득 요건, 효력 발생 요건, 성립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는 거죠. 유치권에 있어서의 점유도 유치권 취득 요건인가 동시에 유치권의 효력 존속 요건이기도 합니다. 질권에 있어서의 점유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들이 알아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뭐 객관식이야 뭐 있는 지문 고르는 거니까 별 신경 쓸 것도 없겠지만 주관식에서 그래야 문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국어 소설 쓰는 거 아니죠. 아직까지 국어 소설과 민법 원리를 구별 못하면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런 분은 민법 공부를 그만둬야죠. 민법 공부를 그르치면 본인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고 타인의 인생을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내도 하루도 안 빼고 민법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강의할 때 어떤 새끼는 지는 공부 안 하고 강의한다는데 유 선생은 공부하면서도 강의한다고. 뭐하는 짓이야 그게. 아이고 그 또래 새끼 아직까지 강의하고 있어. 그러나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점유 보조자의 주민등록으로도 대항력 취득할 수 있다는 걸 앞에서 봤습니다. 뭐 가족의 점유가 공동점유인지 점유 보조자로서의 점유인지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라는 거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고.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가 경된 후에 대항력권을 상실하여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것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제도를 두게 된 거라고. 나중에 가면 또 이야기할 자리가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태결로부터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여 있다면 원래 임차인의 대항력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앞에 이미 뭐 최선순위로 대항력과 우선면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그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거죠. 그럼 앞에 임차인이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권으로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앞에 있는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동그라미 2분의 2는 이 판례처럼 앞에 임차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전받아 버리면 그 뒤에 있는 저당권보다 앞설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계약서를 정말 잘 써야 됩니다. 3번 임차인이 주민등록으로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때에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한다는 거. 기존 것이 소급적으로 취득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전출 이전에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임대차 계약이 재전입 전으로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 재전입 이후에 담보물건을 취득한 자보다는 우선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재전입 전에 담보물건 취득한 자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 말도 들어있잖아요. 주민등록이 말소 후
회복된 경우 주택 임차인이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하여 직권 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상실되겠지만 직권 말소 후 동법 소송의 이 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재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주택 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 소급하여 대항력이 유지된다 할 것이다. 다만 그 직권말소가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 절차에 의해서 회복된 것이 아닌 경우에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임차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때 이 절차에서 회복된 경우에 제3자 선악은 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다. 그때 선악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절차 아닌 거에 의해서 회복된 경우에는 재등록된 경우에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 안에 이 절차에서 회복된 경우에는 제3자 선악 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그걸 못 알아채우면 국어가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이게 요새 범죄 현상과 관련돼 가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인근에서 들어가지고 전화 상담으로 해결해 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등록이 주택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주택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 범죄가 숨어 있는 거죠. 뭐 인근에 있는데 저 아래쪽에 중학교 동기 그 조카가 저 인천 쪽에 이제 뭐 가정을 꾸리려고 집을 구해놨는데 어느 날 임대인이 그 뭐 보험을 들려고 하면은 임차인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의심 없이 주민등록증을 보내줬는데, 그래서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컴퓨터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해봤는데 그 주민등록증 핸드폰으로 보내준 거 그 사본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주민등록을 저 울산 쪽으로 전출을 시켜놨더라는 거죠. 어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뭐 조그마한 사고를 치더라도 요거 안 들키야지, 뭐 안 들켜야 되는데 뭐 이라고 사고를 치는데, 요새 사람들은 뻔히 확실히 들킬 줄 알면서 요 순간을 벗어나 요 순간에 뭔가를 하기 위해 사고를 친다는 거죠. 참 법무사 일하면서 별로 희한한 걸 다 봤습니다. 어느 여자분이 아침에 아침에 갑자기 뭐 전화 와가지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뭐 하시는데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그 자기 남편 그 초혼이고 뭐 이래 하고 이제 뭐 혼인신고 한다고 뭐 이래 했는데 남편이 혼인신고 돼 있더란 거죠. 자기는 지금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어떻게 그런. 223페이지 임대차계획의 존속기간이 종료한 후에 대항력, 이거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하고도 연결시켜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 발행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의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경우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되고 신청하는 이유 및 임차권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개정법률 시행 시에 이미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된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차권 등기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고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우선 면제권 취득하거나, 없었던 것이면 취득하거나, 뭐 없던 거라면 취득하거나, 있었던 거라면 그대로 유지한다. 임차권 등기 후 대항력권이 상실되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면제권 상실되지 않는다.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고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권 최우선 면제권 인정 안 한다는 거. 민법상 등기에도 이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준용한다. 경매한 임차권의 소멸과 대항력 및 우선 면제권. 판례가 상당히 많죠. 그만큼 이게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뭐 요새 전세 사기라는데 그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죠? 본인이 동조해가지고 물론 그 사기 친 놈도 있겠지만 그 부동산 가치 하락 때문에 일어난 거는 사기가 아니죠. 부동산 가치가 하락될 거라고 알았던 사람이 누가 있어? 자기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뭐 바랐던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국가가 개인한테 사기친 건가? 그거 유지 안 시켜줬다고? 하여튼 곡해하지 마시라고. 있는 사실대로 보시자고. 경매는 임차권 소멸과 대항력 및 우선면제권, 주택에 대한 경매가 실행되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음에도 임차보증금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이 소멸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이에 대해서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우선면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 요구를 하였더라도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보증금 중 경매 절차에서 반환받을 수 없었던 잔액을 받을 때까지 경락에 대하여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게 최선순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일 때 그렇습니다. 앞에 말소 기준 권리가 있으면은 그 뒤에 있는 것들 싹 다 소멸합니다. 2002년 개정법률에서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즉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대한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금유하고 있던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확정 판결에 비하여 그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했던 경우에는 그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대항력은 유지되지만 후행 경매절차에서 대항력 일단 유지되고 경락되고 유지되고 하더라도 후행 경매절차에서 그 우선매제권은 없다라는 거. 새로 계약 체결하고 하면은 또 새로 발생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우선매제권은 한번 행사됨으로써 소멸되었다는 겁니다. 선순위 담보권의 소멸과 대항력. 판례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 건재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 건재당권이 소멸되면 그보다 후순위 임차권도 선순위 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낙찰로 인하여 건재당권이 소멸하고 낙찰인이 소유권을 지당하게 되는 시점인 낙찰대금 지급 기일에 이미 이전에 선순위 건재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해버렸다. 그러면 선순위가 없는 거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의 존재로 인하여 담보가치 손상을 받을 선순위 건재당권이 없게 되므로 그때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말소 기준 권리가 앞에 있어가지고 그대로 존속하냐 안 하냐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집행과 관련되는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이 판례 해독이 안 되는 겁니다. 임차권 대항력의 내용, 양수인에 대한 관계, 오늘도 할 말이 참 많은데 민법, 등기법, 공탁법, 집행법, 즉 압류, 추심, 압류 전부,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이게 결합된 거는 법무사가 훨씬 잘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의 당연승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은 임차주택의 양수인 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다가 변호사는 이렇던데 이러면 그냥 가라 합니다. 그거 무식해가지고 지가 모르는 걸 모르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 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예컨대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거 계약 인수의 성질이 있다라는 걸 지금 계약법 총론 쪽에서 이야기할 건데, 이거 계약 인수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는 법률 규정에서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거다. 계약 당사자 지위가 이전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있는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인 종전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계약 당사자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또한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음에도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가압류권자는 장차 본지변절자에서 주택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할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는 임차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권자 또한 양수인에 대해서만 위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주택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도 주택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되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지위 채무는 소멸한다. 주택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그래서 양도인의 채무를 대위한 변제한 것이라거나 양도인이 위 금액 상당의 반환 채무를 면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양수인이 그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왜? 양수인이 자기 채무 이행한 거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 요건을 갖추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뿐 그가 임차 목적물인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권능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부 채권자에 대한 보증금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결국 임대인은 그 전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소유자가 바뀌어버렸으니까. 타인에 대한 채무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 질권을 설정한 경우 5. 질권 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질권 쪽에 그런 규정이 있고 이는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교환 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지배 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질권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로서 이뤄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앞에서도 강조한 자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강조할 자리가 있습니다. 채권 양도 쪽에 가면은 질권자는 민법 규정에 따라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 설정자와의 상계 합의를 함으로써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채권에 대해서는 질권자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해서 직접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일단 상인법, 중인법 법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상인법에 따라 임차 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 임차 건물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 건물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 등 이것도 당연히 공제된다는 거. 매도인이 악의의 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 명의 신탁에서 명의 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의 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으로 마침으로써 주택임차보호법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부동산 실명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이 무효로 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등기 명의를 회복하게 된 매도인 및 매도인으로부터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에 대해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실명법상 보호받는 제3자의 의미를 안다면 모르면 거기 가서 공부하는 거고 이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차보호법의 입법 목적 및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의 임차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주임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의 방법으로 소유가 있는 길을 마친 명의 신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거. 그 다음에 226페이지 임대차 관계의 당연 승계란 종전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하고 양수인 등이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요 부분도 뭐 소위 일반인들이 말하는 전세 사기하고도 뭐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뭐죠? 주택 가격이 높을 때 임대를 하면서 보증금을 고액으로 받고 이 전 소유자가 매도를 하고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함으로써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기는 아니라 했죠. 앞에 처분하고 나간 사람은 어디든 뭐 호경기 때 그래가지고 이득을 취했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이제 덮어 쓴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조절할 방법을 내는 생각해놓은 게 있는데 논문 써야지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놨습니다. 더 이상은 말 안 합니다. 그런 하여튼 내가 생각하는 기반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거나 공모하지. 3번 주택 공동 그러니까는 국가가 뭐 허근가 해가지고 임차 보증금 대출해주고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돈 장사인 거지 그거 깨놓고 열받으면 안 됩니다. 날씨 더운데 쓰러진다. 동그라미 3번 요거 참 이 판사님은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21년 10월 28일 날뭐 그러니까 얼마 뭐 경과 안 됐죠. 실제로 참 좋은 판례라고 생각하고 어째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걸 판결문으로 정리하신 판사님 존경합니다. 3번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 요건을 갖추면 그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대해서 미친다. 그러니까는 공동임차인 중에서 한 명이라도 대항력 갖추면 전체가 갖춘 걸로 본다는 거죠. 임차 건물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임차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 전부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한다. 이러한 법률은 계약 당사 사이에 공동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동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본적으로 임차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함께 한다는 것이고 임대차 보증금 에 관한 지분을 정하여 그 지분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자체를 지분에 따라 분리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공동 임차인 중 1인이 취득한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친다고 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공시의 목적,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임대차 계약을 전제로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건 상당히 뭐 중요한 판례라고 보고 뭐 이런 것 가지고 주관식 문제를 내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자, 임차 목적 주택을 담보 목적으로 신탁한 경우 신탁법상 수탁자, 명의 신탁자 그러니까 신탁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말 없으면 소유권을 전제로 한 거죠. 뭐 등기부 갑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등기부에 소유자란에 수탁자가 올라 있다는 거죠. 등기부를 딱 보면은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신탁 원부를 봐야 되는데 오늘도 뭐 옆에 있는 법무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탁 원부를 감독하는 관청이 없다. 정말 신탁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등기만큼 많아질 건데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럼 현재 등기소만큼 신탁을 관리하는 관공서가 있어야 돼. 신탁사는 신탁 원반에 교모하게 계약서를 써가지고 자기들은 책임을 다 회피하고 있어요. 속칭 뭐 신탁 계산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이때까지 이거 없어도 잘 살았어. 근데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왜 관리를 안 해 이걸? 명의신탁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 권한을 포함하여 처분 권한을 전국적으로 이전받은 명의신탁자. 임대 권한 전국적으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미등기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사실상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 미등기 주택의 양수인은 소유권은 취득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처분권 행사하기 때문에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된다.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연결시켜서 기억하시고. 매수인이 매매로 소유권 취득한 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대항력 갖춘 후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종전 소유자 당연한 이야기고.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의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이상 양수인에 대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된다 할 것이고, 그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에 우선하는 다른 권리자가 있다 하여 양수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한 개가 다 법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걸 왜 올라하면 민법공부 포기해야지. 뭐 법리 가지고 된다 안 된다가 판단이 돼야 되는 거지. 승계하지 않는 자, 담보권자, 저당권자인데 뭘. 오늘 중개사한테 전화 받은 것 같아. 등기부 얼굴에 저당권 설정해놓은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임대할 수 있냐고. 어휴, 씨, 업무를 그만두지. 임차주택의 대지만을 경락받은 자. 그리고 경매 목적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에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 등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등기되어 있거나 대항력 갖춘 임차인은 함께 소멸되므로 이때 경락이는 주택임차보호법 3조에서 말하는 양수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차인 선택권,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계되는 임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준 임대주택이 경매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배당 참가하여 소멸시킬 것인지 배당 참가 안 하고 대항력을 유지시켜 경락인에게 인수시킬 것인지 선택권이 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주택의 기간 만료나 당사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의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 안 때부터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소멸되지 않게 할 수 있다. 승계 안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새로 들어오는 임대인 보니까 완전히 조폭 같으면 그만둬야지. 정말자 3번 구주택임차보호법 개정되기 전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사망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앞에서도 본 거죠. 양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러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는 승계되는 임차 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 보준다고. 밑에 7번은 앞에서 중복된 거고, 민법 규정 준용. 민법 제한물권 있는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이거 준용한다. 동시행변권 준용하고, 임대인 지위 승계 시의 차임 승계 여부, 차임의 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 모든 것이 그대로 승계된다. 단 차임 중 연체 차임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승계되지 않는다. 이미 발생한 거. 이자 같은 거 생각하면 지분적 이자 채권 비슷한 거죠. 만일 양수인에게 이를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자에 대한 변제가 적용될 수 있다. 변제적에 가서 보게 될 것이고, 임차권의 대항력과 보증금 거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딱 읽을 때 법리가 안 떠오르면은 지문 한 개를 가지고 고민해가지고 법리를 터득을 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